엄마가 오면 아빠가 사라지고 아빠가 오면 엄마가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뭔가를 같이 하지 않아요. 엄마랑만 하거나 아빠랑만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사이가 좋지 않구나. 이혼해야 될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말 가장 불행하다. 안녕하세요. 빠르고 확실한 해결 불도저 변호사 주은혜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얘기를 좀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 주에 유독 이런 상담이 좀 많았어요. 변호사님, 저 이혼은 너무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이혼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얘기가 좀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는 변호사이기도 하면서도 심리상담사 자격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요. 청소년 상담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상담 수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남자 청소년들 중에서 부모님의 불화가 심한 가정, 그리고 이혼 소송 중인 가정, 그리고 이혼 후 이제 이혼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꽤 많이 만나봤어요. 그때 사실 제가 모든 만난 데이터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리고 상담, 이 가족학에서는 실제로 이혼해야 될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말 가장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면 아이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중학교 2학년 정도 됐던 애였는데, 선생님, 저는 엄마 아빠를 너무 많이 사랑한대요. 엄마 아빠가 늘 자기한테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너는 꿈을 펼치고 살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고 말을 한대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의 얼굴이 늘 불행해 보인다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냐 하니까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하니까 엄마 아빠가 말로는 괜찮아 라고 하는데 이미 공기가 무겁대요. 엄마가 오면 아빠가 사라지고 아빠가 오면 엄마가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뭔가를 같이 하지 않아요. 엄마랑만 하거나 아빠랑만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사이가 좋지 않구나. 아이들은요, 말보다는 정말 감각적으로 몸으로 익혀요. 애들 진짜 눈치가 빠꼼하거든요. 애들 진짜 눈치가 빨라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엄마 아빠 사이 나쁜 거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너무 엄마 아빠가 불행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는 말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어른들은 항상 그냥 참으면서 사는가 봐요. 참으면서 살고 말과 달라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아이 앞에서 싸우지 않아도 애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말로는 너 정말 행복하게 살아, 내 자식한테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실은 내가 자식한테 정말로 가르치는 것, 결정을 유보하는 것, 그리고 불행하지만 참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사실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은 자기 탓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아이가 직접 했던 얘기인데요. 그 친구가 둘째였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자기가 아니었으면 이혼을 하고 행복했을 것 같대요. 내가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조금 더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엄마가 나로 인해서 자유로운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나로 인해서 엄마가 불행한 것 같아요. 이 말이 너무 기억이 남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얘기만 하죠.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못지않게 자식도 부모를 사랑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해 보여요. 그러면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희 엄마가 불행하다? 그런 표정을 보면 제가 진짜 너무 불행할 것 같거든요. 너무 힘들 것 같고, 뭔가 내가 엄마를 위해서, 미성년자잖아요.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어떻게 우리 엄마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다 보면 내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엄마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게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어찌되었든 엄마 아빠 성격 차이가 있고 두 사람의 역사가 있고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뭔가 원인을 찾을 때 그게 놀랍게도 나에게 귀속돼요. 그래서 제가 의뢰인들한테 정말 이혼 소송 중인 거 절대 애한테 말하지 말 것, 그리고 아이 앞에서 남편 휴, 와이프 욕 절대 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걸로 읽지 않아요. 나를 향하는 탓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모든 부모의 갈등이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 역시 불행을 느끼고, 그것이 정말 나 때문은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 엄마가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정말 아이에게 죄책감이라는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의뢰인들한테 물어봐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아이들 때문에 자신이 없냐? 그게 아니면 내가 이혼녀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냐?
이혼남이 되고 싶지 않냐? 아니면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게 두려운 거냐? 솔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아이들이 걱정돼서인지 아니면 내가 자신이 없는 건지. 사실 상담을 하면 상담하는 분들 절반 정도는 돌아가세요. 그리고 사건 진행을 안 하시고, 저도 이혼에 대해서 결정 자체를 못한 분들을 되게 푸시하거나 막 빠르게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절대 그렇게 사건 진행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변호사님 아직 고민 중이에요 하면 사실 저는 대면 상담도 오라고 안 해요. 조금 더 고민하셔도 된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이혼은 어렵죠. 그런데 내가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과연 정말 아이들 때문인지 내가 자신이 없는 건지. 그래서요, 제가 이혼하는 분들 보면 진짜 그렇게 말해드려요. 제 진심에서 우러나온 얘기인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혼은 용기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용기가 없으면 이혼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나 혼자 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돈이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변호사님 양육비 안 준다는 사람들 너무 많고, 제가 소득 활동을 해서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남편한테 생활비라도 받아야 돼요. 저 이해해요. 그런데 요즘은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고, 특히나 상대방이 근로소득자라면 우리가 월급에서 다 자동이체를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 그리고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은 회사로 서류가 날라와요. 그래서 보통은 근로소득자들은 대부분 양육비 안 밀리고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물론 사업소득자 이런 분들은 좀 걱정될 소지가 있긴 해요. 그런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재산분할 예를 들면 하잖아요. 그럼 절반 정도 우리가 받고 50% 받아내고, 그러면 뭐 아이랑 살 집, 거주지 구하면 되고. 그리고 요즘 임대아파트 얼마나 잘 돼 있어요. 한부모 가정 지원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하면 집 앞에 주민센터라도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혼을 하고 혼자 독립을 할 때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말하는 그 용기가 저 도저히 안 나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주민센터라도 한번 찾아가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친권 양육권을 못 가져올까봐 그걸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첫째, 우리가 친권 양육권을 결정할 때는요, 지금까지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가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다? 재산분할 받으면 되고, 그리고 소득활동하면 되잖아요. 제가 소송 중에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득활동하고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어필만 하면, 배우자 돈 많이 벌어요? 그럼 양육비 많이 받으면 되죠. 그렇게 받으면 되니까 내 소득 활동 때문에 내가 불리하지 않을까, 아이를 뺏기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 13세를 기준으로 아이의 의사도 법원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혼 소송에 아이를 개입시키는 건 우리 법원이 좀 지양하는 거긴 해요. 하지만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 뭐 이혼 소송이라는 게 증거가 없고 친권 양육권을 첨예하게 다퉈요. 정말 미친 듯이 싸워요. 그런데 정말 아이가 완강하게 엄마랑 정말 강하게 나는 살고 싶다고 얘기해주면 우리 친권 양육권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통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비양육자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면접교섭 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관련해서 내가 특히 조정을 하게 되면요, 면접교섭을 넓게 정할 수도 있어요. 뭐 숙박, 뭐 방학 때 당연히 여유롭게 여행 다니고 만나는 거 당연한 거고, 그리고 면접교섭 같은 경우도 내가 친권 양육권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뭐 친권을 박탈되는 개념도 아니고요.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주더라도 면접교섭을 뭐 월 4번, 3번 이렇게 넓게 정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친권 양육권 다툼을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차라리 면접 교섭을 넓히는 방향의 논의도 저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가 사는 방식을 그대로 배웁니다. 정말 아이들은요, 너무너무 흡수를 잘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애들은 다 알아듣고 있다는 거,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 제가 이혼을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이 때문에 이혼을 망설일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어요. 혹시 이혼을 내가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행복하게 사세요. 정말로 웃으면서 부부 상담 받으시고요. 제3자 조력 다 받으셔서 어떻게든 도움받고 우리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금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방향으로 끌고 가셔야 되고요. 그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헤어지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저희는 대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를 합니다. 제가 상담부터 전체 방향을 잡고요. 그리고 다른 변호사님 한 분이 더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서면이나 이런 것들 절대 꼼꼼하게 하나도 누락되는 쟁점 없이 우리 의뢰인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 조력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다, 변호사님 애 뺏길까봐 걱정돼요, 아니면 아이 때문에 지금 이혼 결정을 못하겠어요, 아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변호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